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국 시장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다우 지수가 1.1% 하락,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8%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자,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 이제 30만 건이 훨씬 넘게 컨센을 훌쩍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비농업 고용 부분은 17만 5천 건 정도의 컨센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달과 비슷하게 또 굉장히 큰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하게 된다면 사실상 금리 인상 수순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만약에 이제 컨센 17만 건보다 좀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전 수순까지 좀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유가 10년물 국채금리 정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씩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도 3주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이례 없는 3주 연속 하락하는 것들이 거의 흔치 않은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 가격도 역사적인 신고가 도달 전망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금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8개에서 10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증권 집행 포럼에 참석해서 8개에서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인데 시장에서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신청한 건이 가장 빨리 승인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네요. 자, 연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도 뭐 상반기 정도에는 또 뭐 한두 개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지금 규제 당국에서도 어떤 시점에 승인이 될 것이다. 뭐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시장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겠고, 자, 현물 ETF 말고도 지금 현재 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 가격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있는 현재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좀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단타 매매로 하기에는 적합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길고 어려운 전쟁, 가자 지상전을 돌입했다. 3차 오일 쇼크 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마스 쪽과 이제 2단계 전쟁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도 좀 이스라엘 총리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하마스와의 전쟁이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단계까지 또 넘어가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또 하마스를 격파한 뒤에 거기에 이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하여간 전쟁이 생각보다 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란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드라인 넘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엘컴텍, 흥구석유, 한국석유, GSE 등 국제유가 상승수혜, 그리고 금 관련된 종목, 천연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시아나가 내일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을 논의를 하는데요. 합병, 운명의 날이죠. 아마 뭐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도 볼만해요. 추후에도 아시아나 IDT, 그나마 볼만한 거, 에어부산,
특히나 에어부산은 나중에 이제 분리매각 가능성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번에 이제 화물사업 분리매각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유럽에서는 지금 뭐 그거 분리매각 한다고 해서 화물사업 매각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업 결합 목적 구분 응선 넘었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조용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 뭐겠습니까? 분리매각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 정도는 추후에도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테마인데 워낙에 시장이 아직 실적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테마, 단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실적주들이 좀 부각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또 상승 궤도를 그리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는 제가 보고 있었던 실적주 몇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